E클래스 시스템의 시험 기능을 활용하여 온라인 시험 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는 기능 설명, 두 번째 온라인 시험의 환경과 대비, 세 번째 교수님들이 준비해야 될 것, 네 번째 참고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클래스에 들어가면 시험 오른쪽 왼쪽 하단에 시험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의 주요 기능은 이제 응시 기간, 시험 시간 몇 분, 문제 섞을 거냐, 문제 보기도 섞을 거냐, 그 다음에 문제 표시 방법, 한 문제씩 노출할 것인지, 한꺼번에 노출할 것인지, 모바일은 이제 한 문제씩 노출이 됩니다. 그 모바일 응시 가능 여부까지 체크할 수 있는 전체 환경 설정 창이 뜹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과목의 기말시험 연습. 여러분 과목명을 쓰면 되겠죠. 무슨 과목? 기말시험. 시험 구분은 기말시험, 중간시험, 퀴즈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는 기말시험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시험 형태는 온라인 시험. 공개일은 8시 30분부터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시 기간은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시험 시간은 5분. 그 문제 섞기, 보기도 설기, 문제 표시는 한 문제씩 이렇게 있고요. 점수 공개. 그 다음에 모바일 응시 가능 여부 이런 거를 체크합니다. 이 중에 중요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8시 30분이라고 체크를 해 놓으시면 시험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과목 기말 시험이 이게 제목이 노출이 됩니다. 9시 30분 이전에는 노출이 안 됩니다. 9시 30분이 되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9시 30분부터 학생 화면에 나타나고 선택을 하면 다음 페이지에 시험 주의사항이 노출이 됩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가 되면은 시험이 이제 비로소 시험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게 8시 30분에 되는 거고 9시부터는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험 문제가 여기에 노출이 됩니다. 9시부터.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시험 시간은 5분만 보겠다. 그러면 9시부터 9시 5분까지 이 동안에 5분 동안만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응시자는. 시험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5분만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섞기. 그럼 문제가 1번부터 10번을 냈다 그러면 각각 학생마다 다 랜덤라이즈 해서 봅니다. 어떤 사람은 1번이 첫 번째 나오고 어떤 사람은 10번 문제가 노출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5번 문제가 노출되기도 하고 그렇게 문제를 섞어서 할 거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능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섞기도 합니다. 아래 1번부터 4번까지 보기 중 고르시오. 이럴 경우에 그 보기도 각각 학생마다 다르게 노출을 시킬 거냐 이런 이야기죠. 이게 노출을 할 수 있으나 체크를 하면은 시험 보는 학생마다 보기가 섞여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표시 한 문제씩 보일 거냐 아니면 한꺼번에 표시를 합니다. 10문제가 한꺼번에 노출이 될 거냐 아니면 한 문제씩 노출을 할 거냐. 그래서 체크를 하게 되면 한 문제씩만 노출이 되는 거고요. 모바일에서는 전체는 노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모바일 응시는 한 문제씩만 나타납니다. 점수 공개는 개별로 할 수 있고요. 모바일 응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환경 설정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하게 되면 됩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처럼 8시 30분이 되면은 돼서 그 시험의 목록을 클릭하게 되면 이 시험 주의사항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몇 분 후에 시험이 시작됩니다.
이렇게만 돼 있고 시험 문제는 노출이 안 됩니다. 9시부터 시험 문제는 노출되고요.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이 주의사항이 노출이 됩니다. 이 주의사항은 주의사항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시간 전 응시 기간 동안에 목록을 클릭하면 아래 시험 주의사항이 학생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 교수님들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수 화면에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보겠습니다. 교수님도 이 내용을 한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험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컴퓨터와 인터넷 상태를 점검하세요.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이런 겁니다. 부정행위를 방지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이 시작되면 하단에 시험 시작 버튼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온라인 시험을 치르기 전에,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종료하여 응시 도중에 인터넷 창이 닫히는 일이 없도록 대비합니다. 아래 시험 화면 테스트로 음성 화면이 파일이 정상적으로 재생되는지 응시 화면이 제대로 나온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시험 화면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미리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를 하면은 굳이 이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음성으로 문제 출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음성 파일이 정상적으로 재생되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시간입니다. 온라인 시험은 지정된 응시 기간,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사이에만 응시할 수 있고요. 남은 시간이 종료 시간을 초과할 경우 종료 시간까지만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시간은 50분인데 시작 시간이 13시 40분입니다. 그리고 종료 시간이 14시면은 20분밖에 안 준 거죠. 근데 시험 시간은 50분이지만 이때 14시에 종료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은 20분이 됩니다. 시험 시간은.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고 맞춰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은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응시 기간, 시작 시간, 종료 시간에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시작하면 시험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다 소진되면 자동 제출됩니다. 제출된 후엔 재응시 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 방지, 시험은 반드시 하나의 창으로만 응시해야 하며 여러 창에서 시험을 볼 경우 답안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한 개의 기기에서 동시에 여러 명이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시험을 시작하면 중간에 화면을 빠져나오거나 창을 닫더라도 시험 시간은 흘러가며 다 소진되면 자동 제출 처리됩니다. 시험 시간이 시작되면 하단에 시험 시작 버튼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되어도 버튼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 보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이제 학생들에게는 노출이 됩니다. 교수님도 학생들 화면이 이런 게 노출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들은 통상은 이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출제하는데 이렇게 기말 시험에 여러 가지 5가지 유형을 출제할 수 있습니다. 다 혼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사지선다형만 다 낼 수도 있고 yes 아니오도 낼 수 있습니다만 다 혼합해서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먼저 출제해서 수정하거나 또 문제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예, 아니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그 중에 사지선다형 중에 단일형만 하나만 선택하시오. 오지선다형도 하나만 선택하시오가 단일 선택이고요. 뭐 답을 2개 다 가능하면 하나,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다중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는 상중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점은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1점, 2점, 5점, 10점. 교수님이 그 문제에 각각에 대해서 배점을 주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 각각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각각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 1번, 2번, 3번 보기에 다음 보기에서 고르시오 하는 것처럼 보기를 입력할 수 있고요. 또 정답을 입력을 합니다. 정답을 입력을 하면 나중에 채점이 자동 채점이 됩니다. 부분 정답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답을 해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예, 아니오는 어떻게 해설을 넣을 수 있는데 해설을 뭐 안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수 제한은 안 되죠. 그냥 거기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자, 단답형입니다. 단답형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적당한 용어를 고르시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일 선택이나 다중 선택은 해당이 안 되고요. 난이도는 지정할 수 있고요. 배점 지정, 문제를 써야 되죠. 보기는 단답형이기 때문에 보기가 없습니다. 정답을 거기다 기술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비교해서 자동 채점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분 정답은 허용이 안 되겠죠. 정답 해설은 단답형 같은 게 넣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이거 단답형은 보통은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교수님들이 한 번 더 리뷰를 해야 됩니다. 글자를 뭐 영어로 쓴다든가 또 서로 조금 달리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답 해설을 써놓으면 교수님들이 채점 낼 때 좀 더 용이합니다. 해설 입력을 해 놓으시면. 글자수 제한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소수령입니다. 주관식 문제입니다. 단일 선택, 다중 선택 불가하죠. 난이도 가능합니다. 배점 해야 되고요. 문제 내고요. 보기는 필요 없고요. 정답도 소수령이기 때문에 정답 칸이 안 나오는데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분 정답 허용도 그렇고요. 정답 해설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사지선다형이 이렇습니다. 문제 유형 사지선다형을 하겠다. 단일 선택, 다중 선택을 하겠다. 그러니까 단일 선택을 했습니다. 난이도는 4항으로 하겠다. 배점 1점을 하겠다. 여기다 문제를 넣을 수 있습니다. 1번 문제를 기술한다. 그 다음에 음성 파일은 넣으시면은 뭐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 1번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보기 1, 2, 3, 4입니다만 편의상 두 가지만 보여드립니다. 보기 1, 보기 2를 여기다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수령은 소수령 체크하시고 상, 배점 10점. 소수령 문제를 여기다 쓰시고 그리고 글자수 제한, 정답에 대한 해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기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면 됩니다. 자, 문제 출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자, 시험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하면은 한 문제씩 표기 환경 설정해서 한 문제씩 표시해 달라 그러면 1번 한 문제 단답형 2번 문제 이건 랜덤라이즈 하도록 우리가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먼저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그래서 한 문제 다음 누르면 또 다른 문제 한 문제씩 출제한 형태는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게 두 번째 전체 한꺼번에 표시해 달라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쭉 나열이 한꺼번에 노출이 되고요. 환경 설정의 시험 시간 몇 분이 남은 시간에 반영이 됩니다. 시험 시간 하지 않습니까? 5분 설정이지 않습니까? 여기 남은 시간 5분, 남은 시간 5분 그러면서 계속 줄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분 전에 되면 3분 전에 정리하시오라는 3분 남았습니다. 정리하시오라는 메시지가 노출이 됩니다. 그 남은 시간에 근데 학생들이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 제출이 됩니다. 이제 먼저 끝나는 학생들은 제출하고 끝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설명을 하면 남은 시간은 시험 시간에 정한 이쪽에 오른쪽에 3번은 정한 시간이고요. 종료 3분 전에 노출되며 지나면 자동 저장이 되고요. 한 문제씩 노출되며 번호를 선택해서 해당 문제로 이동할 수 있다. 번호를 이쪽 왼쪽에 있는 번호를 선택하며 그 번호로 가서 다시 선택해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문제 섞기를 했죠. 문제 섞기를 했기 때문에 1번, 3번, 그 다음에 2번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지선다형이 없지 않습니까? 사지선다형 5번으로 간 것 같습니다. 오지선다형 나오고요. 여기 사지선다형이네요. 사지선다형 나오고 오지선다형이 4번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도 보면 보기 2번, 3번, 5번, 1번, 4번 이렇게 다 섞여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제 표시 방법이 한꺼번에 라고 환경 설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도 나왔고요. 한 문제씩 하면 왼쪽에처럼 한 문제씩 노출이 됩니다. 자, 시험 미리 이제 교수님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험을 보면 되죠. 학생들이. 그럼 그 주어진 시간에 주의사항이 노출이 되고 시험을 이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요 똑같은 화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보면 이제 시험 평가를 누르면 됩니다. 시험 평가를 누르게 되면 이제 점수별 학생 분포도가 나오고요. 이렇게 제가 시험 본 거는 학생들이 85점부터 이렇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건 실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문항별 정답률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문항별 정답률이 0인 경우 있어 한 명도 안 맞히는 경우는요. 아마 교수님이 답을 잘못 체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한 사람도 안 맞힐 일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객관식인 경우에. 그럴 때는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예. 이게 뭐 난이도가 높은 거겠죠? 이런 부분은. 맞춘 사람이 좀 적은 거는. 그래서 문항별 정답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응시자 리스트가 밑에 아래쪽에 쭉 나옵니다. 응자자 리스트. 그러면 아이디, 이름, 학과, 그 다음에 점수, 시작 시간, 종료 시간, 몇 분 동안 봤다, 횟수,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점수. 근데 시험 볼 때에 점수가 여기에 미응시 시작하자마자 여러분이 요거 시험 평가를 누르시면 교수님께서 누르시면 점수가 미응시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시작 시간이 안 나오고요. 그 학생들은 아직 지각이죠. 아직 입장이 안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이 연락하셔서 교수님께서 연락하셔서 상황을 파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시작 시간이 노출되고요. 종료 시간은 나중에 이제 체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응시 소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시험 평가를 누르면 지금 시험 중간에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점을 누르게 되면 점수를 클릭해서 채점하는 방법은요. 이 점수를 클릭하면 물론 자동 채점이 되고요. 클릭하면 답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의 아래쪽에 쭉 그 답안이 이제 OX 점수 맞는지 맞은지 안 맞는지 체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이 사람 거를 여기를 앞에 요걸 체크를 해가지고 점수를 누르게 되면 그 학생이 응답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체크해서 답안을 또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안 출력을 해서 화면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 한꺼번에 동시에 여러 사람 걸 하게 되면 양면 출력이 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께 이 학생 뒷면에 붙어요. 그러면은 체크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한 명씩 출력하셔가지고 채점을 매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요 점수를 체크하면 시험 문제가 답안지가 나오거든요. 그 가장 밑에다 최종 점수를 입력을 하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시험 점수 명단을 오른쪽에 엑셀 있지 않습니까? 이 엑셀 버튼 클릭하면 엑셀로 개인별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수를 입력을 해야 되죠. 근데 단답형이나 소수령 문제는 앞에처럼 앞에 4에 4 채점 1번, 2번 체크해가지고 그 아래쪽 하단에 가장 아래쪽 하단에 최종 점수 입력을 하게 되면 엑셀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입니다. 아이디, 이름, 학과, 점수. 그래서 번호, 학번 나오고요. 이름 나오고, 학과 나오고, 이제 점수가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딱 정리가 돼서 아주 편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시험의 환경과 우리 교수님들이 조금 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체크 좀 적어봤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아래가 가능합니다. 오픈북, 구글 네이버 등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엇
무엇이냐 이런 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는 거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바로 검색이 되고요. 심지어는 뭐 시험 문제도 검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험 짧은 시간이나 이제 난이도를 이제 상향 조정해서 특히 뭐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 음, 혼합형으로 다 섞어라든가 보기도 답안 문제나 어, 보기도 이렇게 섞어서 출제가 되고 그리고 어, 문제를 많이 어느 정도 출제해서 시험 시간을 좀 짧게 해서 이렇게 오픈북이나 어, 이렇게 검색하는 이런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되면 페널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관식 응답 시 내용을 컷페이스트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소수령이 있지 않습니까? 주관식 문제 기술형으로 할 경우에 이미 다 공부들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따 하더라도 컷페이스트 하더라도 정확하게 컷페이스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는 했지만. 그래서 창의적으로 주관식 문제를 출제하도록 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간이 교수님들로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앞으로는 문제가 이런 식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오픈북하고 충분한 시간 주고 답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연습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문제 출제하는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답안을 이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틀렸는지 맞았는지. 정확한 채점 후에 여러분 이제 정확한 채점을 하고 또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교수님께서 확인하시고요. 또 별도로 주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 논란의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모범 답안을 이제 공개해서 그런 소지가 없도록 방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이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사진, 동영상 형태. 소위 말하면 이제 족보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촬영 및 유출 금지와 또 저작권 보호 이런 문구를 고지시켜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시험 종료 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작 종료 시간을 변경하면 이 문제는 노출이 안 됩니다. 시험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뭐 클릭해도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점수를 공개하게 하다면 자기 점수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료와 함께 요즘 치팅이 아주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동료와 함께 SNS를 이용하여 상의하거나 답안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동료와 함께 옆자리에서 문제를 반분해서 나눠서 풀이할 수도 있죠. 이거는 막기가 지금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방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성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문구를 좀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발각시 시험 부정 응시자로 학칙을 적용하겠다. 이런 거를 좀 포함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이 좀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시험 기능을 숙지를 하시고 학생들에도 시험 기능을 숙지하도록 시험 전에 퀴즈로 출제를 해서 응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 기말 시험 문제를 여러분 이제 출제를 하시고 문제를 출제하시고 이제 시험 시간에는 치팅 부정행위 방지 메시지를 시험 시간 5분 전에 이제 발송하거나 또 이제 문제 발생할 때 나한테도 교수한테도 메시지나 쪽지를 보내도록 알리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팅 부정 방지를 시험 문제에다가 yes 아니요 시험 문제로 포함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평가 버튼으로 해서 시작 시간 확인해서 미응시자 확인 후 문자를 발송하는 게 좋겠습니다.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술형 문제의 경우 답안 작성이 한글 입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 과제 메뉴에 기말시험 과제를 생성을 해서
문제 발생 시 거기에다가 제출하도록 여기에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요. 파일 형태로 입력할 수도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교수님들이 생각을 해서 대안을 제시는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입니다. 제가 임의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아래 내용을 메시지로 보내거나 문제에 예, 아니요 형식으로 포함할 것을 권합니다. 주의사항. 그래서 시험 문제를 사진 촬영하면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전달하면 안 됩니다.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2번 시험을 보는 중에 타인과 의견 교환을 하면 안 됩니다. 위사항이 발각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겠습니다. 스스로 질문에 답하기 바라며 양심에 부정행위라고 판단되면 피하기 바랍니다. 3번 E클래스 시험에 직접 답하고 또 별도 파일 작성 제출이 불가하죠. 만약 문제가 있거나 한글 입력이 불가하면 워드 프로세서를 작성하여 과제의 시험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실수로 제출하면 재시험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즉시 교수님께 메시지를 보내기 바랍니다. 상기 주요 사항을 이해했나요? 그래서 답안에 이제 예, 숙지했습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혹은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요거를 한번 입력해서 해볼 수 있도록 제가 사례를 넣습니다. 아래 문제 환경 설정, 왼쪽 환경 설정입니다. 과목 기말 시험 연습, 기말 시험 온라인 시험으로 6월 30일 10시 45분부터 노출이 되게 되고요. 50분부터 50분까지 해서 시험 시간은 5분. 문제 석기 예, 보기도 예, 문제 표시 한 문제씩. 그래서 이런 환경 설정을 교수님들께서 이제 조금씩 변경해 가면서 테스트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1번 문제 기술하는데 1번, 보기 1, 2, 3, 4. 오늘 정답은 1번이고 여기에 제가 점수는 쓰지는 않았습니다. 2번 문제, 3번 문제, 2번 문제는 오지선다형, 1번 문제는 사지선다형, 3번 문제는 예, 아니요 문제, 4번 문제는 단답형 문제, 5번 문제는 소수령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제를 빠른 속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하면은 요 리스트 목록이 다 나옵니다. 제가 작성된 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을 클릭하면 기말시험 온라인 수정을 해보죠. 과목시험, 기말시험 할 수 있고 퀴즈 중간시험 할 수 있고요. 시험 형태는 온라인, 오프라인, 공개일 그리고 시간 정할 수 있고요. 응시 기간, 다음에 시험 시간 정할 수 있고요. 문제 석기, 보기, 문제 표시 이렇게 해서 환경 설정을 했습니다.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이제 사지선다형 하면 선다형 단일 선택 상 중합 배점 이렇게 주고 1번 문제 기술하고요. 그 다음에 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 4번 보기. 예. 그 다음에 정답은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정답을 이렇게 해설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1번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예, 아니요, 단답형, 소수령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작성을 하셔가지고 시험 미리 보면은 이렇게 소수령 문제가 먼저 나왔네요. 5번째 우리가 지정을 했는데 그리고 다음 단답형 문제 나왔고 다음.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문제가 랜덤으로 나오고요. 보기도 랜덤라이즈 해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이게 사지선다형인데 사지선다형이 랜덤라이즈 해서 보여주고 5번 예. 그리고 이제 제출이고요. 남은 시간이 04분 28초. 이렇게 하고 이제 3분이 남으면 이제 3분 남았습니다. 해서 정리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노출이 이제 3분 45초
4분에서 3분대로 넘어가면 3분 남았습니다. 정리하세요.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제출이 되는 거죠. 네, 1분 4초, 1분 남았습니다. 메시지 나왔고요. 57초 남았습니다. 정리하세요. 계속 노출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5초 남았습니다. 3초, 2초, 1초. 예, 그래서 다 자동으로 넘어가죠. 예. 네, 시험의 평가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 기말 과목 시험. 네, 그래서 평가, 문제가 있죠. 이 문제에 대한 평가. 예, 평가에서 쭉 학생들이 있고요. 그 중에 한 사람 거 샘플로 보겠습니다. 네, 예제입니다. 문제를 쭉 했는데 답을 했는데 뭐 단답형이나 소수령 별도로 시험 채점을 했겠죠. 그러면은 뭐 단답형 2점이니까 2점 주고요. 그다음에 소수령 10점에 10점 주면은 이게 최종 점수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종합 점수로 줄 수도 있겠습니다. 13점에서 17점 그냥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네. 이렇게 해서 17점으로 이렇게 점수를 주면 나중에 엑셀 형태로 이렇게 출력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엑셀을 누르면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한 번만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